추석 연휴 그 마지막 부분에서 중동에서 특히 레바논에서 아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명 삐삐라고 저희가 불러왔던 통신수단 무선 호출기 이것이 수천 대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로 저희들 세상에서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홍인주 기자,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밝혀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해주세요. 네, 처음으로는 현지 시간 17일에 먼저 벌어진 일인데요. 네. 오후 3시 30분쯤에 레바논 전국 각지 군부대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호출기가 가방에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호출기에 뜬 내용을 확인하려고 꺼내본 순간에 폭발이 이어진 겁니다.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무려 2,8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다음 날도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지금 최소 25명이 숨지고 3,000명 넘게 다쳤다라는 속보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숨진 한 대원의 장례식에서 또다시 호출기 폭발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예전 호출기긴 삐삐를 들고 쓴 이유가 뭐냐 봤더니 지난 2월에 헤즈볼라 당국이 이스라엘의 위치 추적, 표적 공격이 우려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보건부는 사건 후 시민들에게 이 호출기 즉시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른바 전자기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들, 휴대폰, 뭐 삐삐 포함해서 말이죠. 이것을 지금 이제 주변에 있으면은 뭐 손대기가 겁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우리 첩보 영화나 이런 영화에서 보던 일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말하자면은 저 원인이 그 무슨 호출기 이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소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삐삐 울리면 볼 거 아니겠어요? 보는데 네. 그때 터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어쨌든 이 안에 폭발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대만에서 있는 걸 수입했다고 하던데 네. 기사를 보니까 그게 왜 그럼 그 폭발물이 거기에 장착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게 네.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아직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도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제작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뭔가 어쨌든 그 뭔가가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글쎄 대만에게 혐의를 둘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삐삐에 말이죠. 그 다음날 무슨 워키토키 무선기에도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해킹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순간적으로 무선기에다 터뜨리게 한 것 같은데 네. 삐삐 말고 말이죠. 그러면 일단 제작 과정, 유통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이란 이게 헤즈볼라가 이게 친이란 단체인데 네. 헤즈볼라 친이란 단체가 이렇게 터졌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아직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까지 안 가고 있는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제 교전부터 여기까지 온 건데 말이죠. 시간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고 벌써 2,800명과 3,000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중동에서의 화약고 이게 참 우려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석유 문제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선 호출기 삐삐 큰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한동안 사용했었고 저희 같은 기자들도 80년대 중반 초년 기자 때 참 많이 썼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이 밖에서 주로 일을 하는 영업사원들 이 무선 호출기가 필수품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임기찬 위원장님,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사상자가 3,000명이 넘는다, 뭐 4,000명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가 심각해진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삐삐면 저희는 그렇게 좀 귀엽게 봤던 그 기계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삐삐를 연락받고 CT폰으로 전화했던 시절이 네.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삐삐가 그 헤즈볼라라는 단체는 사실은 저희가 무장 정파라고 표현하지만 제도권 정치 단체죠. 네. 레바논에서 보면 이제 의원도 11명 정도 배출해 있고요. 장관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전 이후에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도권 정당으로서 기능을 보장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삐삐가 무차별적이 된 거죠. 일부 이렇게 독립해서 주거하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보통 무장단체 그렇게 어떤 촌에 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네. 이분들은 아마 그냥 일반 주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도 그렇고요.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할 시간대고 네. 그다음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삐삐를 또 보게끔 해가지고 네. 치명상을 유도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저 부분 관련돼서는 저 삐삐를 소지하고 있던 분 옆에 바짝 있게 되면 그 옆에 연소자의 경우에는 또 심하게 다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중상 환자가 200명 정도가량 된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망자가 늘어날 그 우려가 있고요. 다만 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전에는 사실 테러라는 것이 특정해가지고 특정인에 대해서 테러를 했는데, 제거 테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무차별적 테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글쎄요 어떤 목적 하에서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우려되는 테러 형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뭐 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 조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최첨단 무선 통신 그런 기기들이 참 많을 텐데 왜 최근에 이 삐삐를 많이 사용했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떤 해킹 가능성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좀 안전하다라는 통신 수단으로 판단한 게 삐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옛날 게 안전하다. 그렇죠. 예를 네. 들면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첨단 기기, 뭐 최신 스마트폰 이런 경우에는 뭐 GPS도 있을 수 있고, 뭐 카메라를 통한 해킹도 있을 수 있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도감청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통신 테러라든지 통신을 통한 뭐 해킹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보면 이게 전파 음영 지역에서도 통신이 비교적 원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사용을 권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공격 가능성을 낮추고 멀어지기 위해서 선택한 통신 수단인데, 이게 오히려 되치기 수단으로 악용을 당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양 기자님, 이제 삐삐 이 무선 호출기 어른 손바닥 한 절반 크기, 그러니까 작은 성냥갑 크기에 불과한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뭐 블록버그 통신이나 이제 외신에서 뭐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게 계속 신호를 보내가지고 배터리 과열을 유도를 한다. 아, 예. 근데 이거 사실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이긴 합니다. 아무리 네. 신호를 보낸다고 해도 배터리가 과열돼서 폭발이 된다고 해봤자 네. 기기가 파손되는 정도지. 예전에는 AA 건전지 2개 정도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장돼 있는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과열로 인한 폭발이라는 게 사실 우리 뭐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어떤 그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력하게 제기가 되는 것은 생산 단계에서 네. 최종 생산자 모르게 누군가가 정말 라인에 투입돼서 아. 이거 정말 영화 같은 얘기지만은 네. 그나마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가능성이 폭발물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모종의 신호를 보내서 저렇게 동시에 폭발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더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 위원장님, 배우가 누굽니까? 글쎄요. 아마 뭐 지금 그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저강도 공방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네. 미사일 뭐 300기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이스라엘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외신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94년인가요? 그 메넨 올림픽 때 네. 그때 본인들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검은 9월단이라는 과격 단체가 이스라엘 선수촌에 난입해서 선수단을 인질로 삼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 인질 234명을 풀어달라 이렇게 협상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인질 전원이 사망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그 해당 단체의 그 대표 집에 찾아가서 네. 전화기를 바꿔놔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폭사시키거든요. 저희 그 영화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한 사람을 특정해서 이렇게 어떤 보복 테러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천여 명의 무차별적 테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배경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목된 이스라엘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왜 했는지 그 배경이 좀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면전할 것도 아니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민간인을 다치게까지 하는 그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을 한 이유가 뭘까? 배경이 더 궁금한 이유입니다. 네. 민헨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이제 민헨 이스라엘 그 선수단에 테러를 해서 전원을 사망케 한 그 범인들을 찾아가서 그 범인이 있는 그 집무실에 서재에 밖에서 그 모사드 요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 수화기를 드는 순간 그냥 그 집이 폭발이 되는 그런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나는군요.